농지의 소유. 자, 농지법은 그게 세 파트입니다. 소유, 이용, 보전. 농지의 소유, 농지의 이용, 농지의 보전. 세 파트입니다. 자, 소유에 있어서 원칙은 뭘까요? 농지는 누가 소유해야 된다? 농사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된다. 자,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즉, 농사 지을 사람만 소유해라.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주요 목적으로 소유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경자 유전의 원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것만 있다면 뭐 공부할 것도 없어요. 자, 원칙대로만 한다면은 만약에 중개업자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농지 살려고 하는데 그럼 당장 농사 지을 겁니까? 물어보고 농사는 지을 생각 없는데 그럼 농지 못 삽니다. 이러면 중개업하기 싫다 이 말하고 똑같죠. 그죠? 법에 농업 경영 안 해도 농지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중에 본인한테 해당되는 게 있는지를, 그죠? 현재 해당 안 되면 그 해당되도록 해가지고 사면 되는 거죠. 자, 다음 중 하나면 농업 경영에 이용 아니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게 농지 소유의 특례라는 겁니다. 자, 특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죠? 1번, 2번을 두 개 묶어보면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는 제가 좀 이따 볼게요. 이거 보세요. 국가지자체. 자, 국가지자체가 뭐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필요하면 농사 안 지어도 소유할 수 있다. 되겠죠. 2번은요. 학교, 공공단체 등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기타 전부 다 하면 학교, 공공단체 등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럼 1번, 2번 한마디로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은 농업경영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다. 자, 학교, 공공단체 등이 연구지, 실습지 목적으로 그럼 농사 안 지어도 농업경영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교재로 짚어볼게요. 그죠? 교재 한번 보시죠. 교재 아까 하나도 안 짚었습니까? 자, 404쪽 보세요. 자, 맨 위에 1번 농지. 지목이 전닭가수원 옆에 지목을 불문하고 그거 줄자고 지목이 불문하고 지목 관계없이 뭐요? 실제로 현상이죠. 현상이 농경지 기타 다음에 그럼 다음에가 뭐죠? 밑에 1, 2, 3을 그러면 이게 농경지가 자 농지에 들어가는 게 뭐 있습니까? 일단 농작물 경작지 줄자 긋고요. 여기다 괄로 1번 적어봐요. 그 다음 저 밑에 2번에 가면 계량시설 부지라고 나오죠. 그 바로 위에 있는 단연성 식물 재배지 있죠. 앞에다 괄로 2번 쓰세요. 단연성 식물 재배지. 생육기간 2년 이상. 그럼 아까 저 위에 농경지는 1년생이고 2년 이상 재배지를 단연성 식물 재배지라 한다. 용도가요?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과수, 뽕나무, 기타. 근데 단연성 식물 재배지 바로 옆에 관로하고 초지 제외 쓰세요. 재배지 옆에다가 초지 제외. 초지는 초지법을 하니까 농지 안 들어가. 3번에 조경 관상용 수목 밑줄자 긋고요. 옆에 조경 목적 제외. 그럼 조경 목적은 농지 아니죠? 그럼 앞에 있는 조경 관상용 수목 밑에 관로하고 판매 목적이라고 쓰세요. 판매 목적이면 농지로 본다 이겁니다. 자, 그럼 저 밑에 계량시설 부지 앞에 괄로 3번이라고 쓰세요. 계량시설 부지. 오른쪽에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그 땅을 계량시설 부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생산시설 부지 줄치고 앞에다 괄로 4번. 오른쪽에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다음 줄 축사 등 이걸 생산시설 부지라고. 이 네 가지를 합쳐서 농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맨 위에 출제문항 한 문제 정도 할 때 출제문항 9문제 정해져 있어요. 농지법 9문제 나옵니다. 자, 405쪽 가요. 농지 제외는 아직 하지 말고 농업인가 보죠.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 밑줄. 다음 줄에 330제곱미터 이상 온실 수거 미터 등이라고 써봐요. 그럼 아래 위로 1000하고 330을 두 개를 줄을 연결하세요. 1000 이상 농지,
330 이상 온실 등. 자, 그 다음에 첫째 줄에 1년 중, 자, 90일 이상은 농업종사. 90일. 그 다음 저 밑에 3번에 120일 이상 축산업종사. 120일. 그거 줄 연결해요. 90일 농업, 120일 축산업. 그리고 바로 밑에 판매액 120만원, 120 동그라미. 90, 120, 120이죠. 연결해서 같이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1번에 중간에 하거나 동그라미. 하거나죠. 그럼 앞에 뒤에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죠. 네. 자, 그 다음 3번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 이것도 시험에 어떻게 나면 가금 500수. 틀리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1천수 밑에다 가금 500수 X. 1천수 이상이라야 농업인이거든요. 자, 3번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또 다음 줄 농업회사법인. 근데 농업회사법인은 업무 집행권 가진 자 중 얼마 이상?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 3분의 1 이상 밑에다 2분의 1 이상 X.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에 나온다. 4번에 자경. 첫째 줄에 소유농지에서 경작. 아, 자기 땅에서 농사 지으면 자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좀 맡길 때는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 2분의 1 이상이죠. 적어도 2분의 1 이상은 자기 노동력을 해야 자경이 돼요. 2분의 1 이상 밑에서 3분의 1 이상 X. 근데 그게 헷갈리기 쉬운 게 바로 위에 가고 줄을 연결해봐요. 농업회사 법인할 때는 3분의 1 이상이었죠. 자경할 때 농작업은 2분의 1 이상이죠. 그죠? 거기서 헷갈리겠죠. 줄을 연결해서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그 숫자를 서로 바꾸면 어디서 봤던데 싶어서 헷갈린다 이겁니다. 바로 근처에서 받는 게 헷갈리거든요. 줄을 연결해서 같이 봐주세요. 자, 위탁경영. 소유자가 경영사, 소유자가 바로 밑에 농업경영, 소유자가 밑에 화살표죠. 소유자가 직접 경영을 합니다. 그 대신 오른쪽에 농작업을 농작업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거. 그걸 위탁경영이라고 해요. 물론, 농작업 하는 사람은 보수는 지급받아야 되겠죠. 자, 406쪽 갑니다. 7번. 농지의 전용. 농지를 농업생산,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자, 그 밑에 적어보세요. 과수원을 방풍림 부지로 사용. 자, 과수원을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면 농지의 전용이다. 맞아요? 농지의 전용이다 쓰고 X. 왜 X죠? 과수원 밑에다가 단연성. 과수원은 단연성이죠. 그리고 밑에서 농지. 단연성이고 농지죠. 그죠? 방풍림 부지는 밑에 깔려서 계량시설 부지. 그리고 계량시설 부지도 농지죠. 밑에 농지 쓰고, 그럼 농지에서 농지로 가니까 농지의 전용이 아니다는 거죠. 그게 시험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8번 체험명령. 농업인 아닌 개인이 취미생활 여가활동으로 농작물 경작하는 것. 이걸 체험명령이라고 그래요.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 보죠. 407쪽. 농지의 소유, 맨 위에 제목에 소유의 동그라미 딱 쳐봐요. 소유 파트입니다. 자, 원칙. 농지 소유 원칙은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밑줄 쫙 보시고. 이걸 뭐라 그래요? 경자 유전의 원칙. 자, 그 밑에 특례. 특례는 뭐죠? 다음의 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 소유할 수 있다. 바로 위에다가요. 농업 경영 아니하여도, 다음에 저는 농업 경영 아니하여도 농지 소유할 수 있다. 그 대신 본인은 농업 경영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농사 짓기 위해서 농업 경영을 이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1번, 2번 두 개 묶어봐요. 1번에 국가지자체, 2번에 학교, 공공단체 줄치고 밑에서 등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다음 줄에 시험, 자, 연구지 실습지 밑줄, 연구지 실습지. 그럼 1번, 2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묶어서 앞에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이죠. 이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인데, 이들은 공공기관은 투기 목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농업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오나, 시험 다 나옵니다. 그죠? 그렇다고 전체를 다 그 많은 걸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격을 묶어서 좀
3번에 체험명농 줄 쳐봐요. 체험명농 하는 자는 농업인은 아니죠. 취미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농업인은 아니지만 농지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체험명농 할 때는 얼마만 밑에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쓰세요. 좀 이따가 다시 나오지만 1,000제곱미터 미만만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럼 1,000제곱미터는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미만 소유할 수 있죠. 1,000제곱미터 안 되죠.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줄 쳐봐요. 외의 동그라미. 농지로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체험명농 하는데 하면 안 돼요. 외의 농지만 체험명농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중개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체험명농 목적으로 농지 사면 토지연구에 확인서 확인해가지고 농업진흥지역 해당되어 있으면 그건 중개하면 안 돼요. 그죠? 농업진흥지역 안에 가치 좀 적은 것만 체험명농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되고. 자, 4번은 상속농지 취득 소유. 상속농지 줄죠. 상속농지. 자, 홍길동 씨가 농사를 짓던 홍길동 씨가 사망했어요. 홍길동 씨 아들 홍장남이는 도시에 사는데 이 사람은 농사 지을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상속받은 농지 중에 1만 제곱미터까지는 농사 안 짓더라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속농지는 뒤에 소유 밑에다가 요거는 밑에 농업 아니 하는 자죠. 그죠? 자, 밑에서 농업 아니 하는 자. 농업 아니 하는 자가 농사 안 지어도 1만 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어요. 옆에다가 얼마요? 1만 제곱미터까지라고 쓰세요. 4번, 5번 두 개 묶어봐요. 앞에다가 1만 제곱미터까지. 둘 다. 4번, 5번 둘 다 1만 제곱미터까지입니다. 근데 농촌에 사는 아들 홍차남이는 농사 지을 사람입니다.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어요. 아시죠? 상속받은 농지를 농사 안 짓는 사람은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농사 짓는 사람은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5번은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는 사람 이동 줄쳐봐요. 농촌에서 농사를 8년 이상 지었어요. 근데 막 농사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도시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럼 소유하고 있던 농지 가운데 얼마까지? 1만 제곱미터까지는 농사 안 지어도 소유할 수 있다. 왜? 언제 혹시 또 마음이 변해서 귀농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1만 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6번은 담보농지 취득. 이 담보농지는 뒤에서 다시 나오지만 농지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데 경매 넘어갔어요. 그죠? 2회 이상 유찰, 자, 2회 이상 유찰되면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떨어지면 금융기관은 좀 곤란하죠. 그죠? 농사 안 짓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다시 나옵니다. 자, 7번, 8번 두 개 묶어봐요.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농지 전용 협의, 농지법 맨 뒤에 나옵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겠다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나 신고나 협의를 했어요. 자, 3월 1일 날 전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농지에다 공장을 짓겠다고 전용 허가를 받았어요. 3월 1일 날. 그리고 4월 1일 날 농지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4월 1일 날 취득할 때 이 사람은 현재 농사 짓는 사람 아니죠? 농지를 사가지고 공장 지으려고 하는 거죠. 농사 지으려고 산 거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은 농사 안 짓더라도 전용 허가를 받았으니까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원래는 농사 짓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농지를 다른 농도 전용하겠다고 전용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럼 본인이 농사 안 짓더라도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허가 신고 협의 모두 전용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가면은 1500제곱미터 미만 농지 줄자 긋고 바로 위에 줄에 농지 개발 사업지구 줄 쳐봐요. 자, 우리 가끔 왜 신문에 이런 거 나와요. 농사 안 지어도 이 정도 땅은 살 수 있다. 그러고, 그죠? 광고 나온 거 있죠. 그죠?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 새만금 같은데 농지 만들어가지고 농사 안 지어도 얼마까지는 소유할 수 있다. 그런 거, 그죠? 자, 그 다음 10번은 무시하고요. 11번 가면은, 자, 11번 가면은 한국농어촌 공사가 농지 취득. 한국농어촌 공사는 그 자체로 공공기관 성격이죠. 그죠? 농사 안 지어도 소유할 수 있다. 또 3번 가면은 매립농지 소유. 4번은 토지 수용 농지. 공공사업하려고 토지 수용했다. 그래서 고속도로 건설하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농지를 매입했어요. 농사 지으려고 매입한 거 아니죠? 수용해가지고 공공시설 지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농사 안 지어도 소유할 수 있다. 자, 기타. 그 정도 하고. 저 밑에 소유 상한 갑니다.
상한의 동그라미 봐요. 아까 앞에 지에는 소유 제한이었죠. 소유하지 마라 이거죠. 그죠? 이번엔 소유 상한인데 소유한다면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냐 이거죠. 상한. 자, 상속하고 인용 두 개 묶어봐. 1번, 2번. 얼마까지? 1만 제곱미터까지. 아까 했던 거죠. 농업 경영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상속받는데 농업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상속받는데 농업 경영 아니하는 사람은 1만 제곱미터까지. 또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다 인용하는 사람도 1만 제곱미터까지. 3번의 체험 명령은 1천 제곱미터 미만. 1천 제곱미터 이상 되면 농업인이 알 되거든요. 자, 넘겨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소유 제한 봤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소유할 수 있다. 예외로 이런 사람은 농사 안 지어도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거 봤죠?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농지를 살려고 할 때는 자기가 농사 지을 사람이라는 증명을 받아야 돼요. 자, 원칙은 아까 농사 짓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이 농지 살 때는 자기가 농사 지을 사람이라는 증명을 받아야 된다. 자, 첫째 줄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잠깐 볼까요? 이거 잠깐 보고 올게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옛날에는 이게 농지 매매 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랍니다. 농지 취득 자격이 뭐죠? 농사 지을 사람. 그 자기가 농사 지을 사람. 그게 농지 취득 자격이죠. 그럼 자기가 농사 지을 사람이라는 증명을 받아야 돼요. 농업 경영계획서, 농사 이렇게 짓겠다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시구 운면장한테 자기가 농사 지을 사람 증명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가지고, 자, 계약서하고 농지 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누구죠? 매수인이죠. 우리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청하잖아요. 그죠? 근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취득하려는 자, 매수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농업 경영 계획서, 농사 이렇게 짓겠다는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서 이들로부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습니다. 그럼 이들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권자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줄여서 시구 읍면장, 이 자들이 발급권자입니다. 군수는 아니죠. 농지증명 발급권자가 아닌 자는 군수를 골라야 돼요.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여기는 도시지역이죠. 농지가 많지 않죠. 그럼 구 없는 시에서는 시장, 구 있는 시에는 구청장이 발급하는 겁니다. 여기는 군지역이죠. 농촌지역이죠. 농지가 많죠. 읍면단에서 발급합니다. 군수가 발급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럼 처음부터 군수 아닐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죠? 기억해놔야 돼요. 도시에는 시장, 구청장이 발급하고, 군지역은 읍면장 단위 발급, 군수가 발급하는 거 아니까. 군수는 아니다. 자, 그러면 원칙은 농지증명 발급받아서 농지 취득하는 건데, 다음에 자들은 농지증명 발급받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국가지자체. 아까 왜 소유제한에서 1번, 2번에 공공기관이 있었죠. 국가지자체하고 학교 공공단체 등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은 농업 경영 안 해도 농지 소유할 수 있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유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되냐? 국가지자체는 발급 안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학교 공공단체는 발급 필요하다. 그런 세밀한 차이에서, 그죠? 점수가 갈려요. 학교하고 공공단체는 발급 받아야 됩니다. 똑같은 1번, 2번에 이들은 아예 발급 안 받아야 돼요. 이들은 발급 받아야 돼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자, 409쪽이죠? 오른쪽에 누구요? 시장. 다음 줄에 구청장. 읍면장. 줄여서 시구 읍면장이죠? 밑에다 발급권자라고 썼어요. 농지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 밑에다 군수 X. 군수는 발급권자 아닌 거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2번. 다음 하나는 농지증명은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줄자 앞에서.
1번에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는 발급 안 받아도 되죠. 그러면 바로 밑에다가 적어요. 학교, 공공단체 등은 발급 필요. 아까 소유권하고 약간 다르죠, 그죠? 학교, 공공단체는 발급 받아야 돼요. 자, 그럼 2번. 상속농지. 자, 보세요. 홍장남이는 농사 안 지어도 상속받은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할 수 있죠. 근데 상속받으면서 자기가 농사 짓겠다는 농지 취득 자격증은 필요합니까? 농사 안 지어도 소유할 수 있는데 농사 짓는다는 증명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맞죠? 상속받을 때는요, 농업 경영 안 해도 상속받아 소유할 수 있다잖아요. 근데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 증명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담보농지 밑줄. 담보농지는 금융기관이죠. 저당권 넘어, 그죠? 저당권 쓸 때 금융기관, 경매 넘어갔는데 유찰된 거 잡아도 금융기관이 농사 안 지어도 소유할 수 있죠. 그리고 농사 짓는다는 증명도 필요 없겠죠. 그죠? 4번에 전용협의. 야, 여기 중요합니다. 협의는 밑에 갈로에서 행정청이 농지 전용할 때는 농림부 장관하고 전용협의를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속도로 건설하려고 농지를 매입한다. 그러면 농림부 장관하고 농지 전용 협의를 해요. 자, 근데 농지 취득할 때 농지 취득사 농사 짓는다는 증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적어봐요. 옆에 공간에다가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일반인이 농지를 전용할 때 전용 허가 받거나 전용 신고하거든요. 오른쪽 협의 끝에다가 전용 허가, 전용 신고는 농지 증명 발급 필요 이렇게 쓰세요.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는 농지 증명 발급받아야 됩니다. 농지에다 공장 짓겠다고 전용 허가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럼 그자가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발급받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네요. 농지 증명은 발급 필요하지만 밑에다 경영계획서는 불필요. 경영계획서는 안 해도 돼요. 농지에 공장 짓겠다고 전용허가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농지 취득 자격은 뭡니까? 전용허가 받았다는 거. 그게 취득 자격이거든요. 공장 지으려고 한 거지 농사 지으려고 취득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경영계획서는 안 해도 돼요. 요게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 전용협의는 아예 농지증명 필요 없고, 전용허가, 전용신고는 농지증명은 필요하지만 경영계획서는 안 해도 된다. 그 뒤에 있는 거, 전용허가, 전용신고에 가서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항상 나오면 점수 차이가 갈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줄만 쳐도요. 농어촌 공사, 매립농지, 토지수용농지, 그런 건 줄만 쳐두고요. 6번 가면 농업법인 합병 밑줄. A 농업법인, B 농업법인이 서로 합병해요. 그러면 상대편 농지가 같이 합쳐지는 거죠, 그죠? 근데 둘 다 원래 농사 짓던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이 필요 없는 거죠. 공유농지 분할 밑줄, 시효완성 농지 취득, 환매권 농지 취득, 첫 자를 전부 동그라미, 공시환의 동그라미예요. 이걸 뭐 의미 다 생각하면 끝도 없고요. 공시환은 전부 농지증명 필요 없다. 아셨죠? 공시환은 농지증명 필요 없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정도 하고 410쪽으로 갑니다. 발급 절차. 이거 보세요. 여러분 책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요. 농지증명은 발급받는데 경영계획서는 안 해도 되는 거. 이거. 전용허가, 전용신고는 농지증명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경영계획서는 낼 필요 없다. 협의하고 다르죠, 그죠? 협의는 아예 농지증명 안 받아도 되고, 허가나 신고는 증명은 받아야 되는데, 경영계획서는 낼 필요 없다는 거.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다. 자, 발급 절차 가겠습니다. 그럼 이 체험명령은 뭐냐? 체험명령은 목적 농지 살 때는 농지 증명은 발급받아야 돼요. 그 대신 농업은 경영계획서 내지만 체험명령은 영농계획서라고 해요. 경영계획서를 안 하고 영농계획서라고 해요. 체험명령 어떻게 하겠다, 영농계획서를 해요.
아시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중개업을 한다. 어떤 사람이 농업인이 농지 살 때는 경영계획서 내가 농사 짓는다. 경영계획서 농지증명 발급받아야 된다. 천명농 목적일 때는 영농계획서 내가지고 농지증명 발급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발급 절차가 뭐죠? 자, 농지증명 발급받으려는 자는 매수인이겠죠. 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발급 신청합니다. 누구에게? 시구운면장에게. 이 자가 발급권자죠. 군수는 아니죠, 그죠? 발급 신청합니다. 자, 그런데 이 농지를 살리는 지역이 투기성형 우려이거나 투기성형하거나 우려 있는 지역이다. 자, 그 지역이 막 신도시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어가지고 막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그때는 시군면장에 바로 발급하면 안 되고 농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거친 후에 발급해야 됩니다. 농지위원회 위원들 모아가지고 심의 거친 후에 발급합니다. 일반 농지는 바로 발급하면 되고 투기 성형하거나 우려 있는 지역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자, 그리고 며칠 내내 발급한다? 7일 내내 발급합니다. 근데 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아까 어떤 거? 전용허가 받거나 전용신고하거나 이런 거는 경영계획서 안 내죠, 그죠? 농사 지으려는 사람이 경영계획서 내는 거잖아요. 그건 7일 내내 발급인데, 그러면 7일 내에 그 사람 가서 공무원들 보내가지고 진짜 농사 짓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는 건 아까 전용허가 받거나 전용신고하거나 그런 거 있죠, 그죠? 공장 짓겠다고 전용허가 받으면 전용허가증을 함께 제출하잖아요. 경영계획서 내는 대신에 전용허가증을 내잖아요, 그죠? 그럼 허가증만 하게 하면 되겠죠? 요거는 4일 이내 발급합니다. 전에는 이거는 4일이고 이거는 2일이었거든요. 근데 2년 전에 개정되면서 7일 4일로 기간을 늘렸어요. 왜? 4일 1일 해놓으니까요. 응? 자, 농지증명 발급 신청했는데 공무원들이 바빠가지고 요 기간에 확인을 제대로 못했어요. 진짜 경영계획서가 맞는지 확인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가지고 와서 빨리 발급해달라니까 발급해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농사 안 짓고 다른 용도 쓰더라. 그래서 이거 기간을 좀 늘렸어요. 4일 2일이 아니고 7일 4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위원들 모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14일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7, 4, 14죠. 7, 4, 28 하면 안 되죠, 그죠? 문제지를 보면 또 연속 문제로 이런 게 28년 해놨어, 그죠? 7, 4, 14입니다, 14. 7, 4, 14. 요렇게 보시면 28 아니다 해두면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7, 4, 14. 딱 절반이잖아요, 그죠? 7일, 4일, 14일 이내 발급. 자, 그리고 이렇게 발급받으면 소유권 등기 신청할 때 계약서에다가 농지증명을 첨부해서 신청해야 등기가 된다. 근데 만약에 농지증명 없이 혹시 등기가 됐으면 등기는 유효, 무효? 농지증명 없이 농지 등기가 되면 유효, 무효? 유효합니다. 자, 우리 토지거래 허가 없이 등기하면 등기는 무효죠. 농지증명 없이 등기하면 등기는 유효합니다. 민법에 나오죠, 그죠? 네, 민법에 나오는 거 공법에 연결돼요, 그죠? 이거는 농지증명 없어도 등기는 혹시 등기가 됐으면 등기 유효하다. 자, 그리고 농지증명 발급 신청할 때 경영계획서를 함께 냈잖아요. 그 경영계획서를 시군면장에 보존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경영계획서 내서 나중에 사는 사람이 실제 농사 짓는지 특이 목적인지 나중에 문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를 하기 위해서. 몇 년간? 10년. 10년. 하여튼 공포에 보존 그러면 전부 10년입니다. 보존하고 보관하고 이렇게 기간이 길어요. 보존이 길죠. 그래서 우리 경영학이나 행정학 같은 데 가면 문서 보관 이런 이야기 나와요. 보존은 10년, 보관은 그보다 짧은 거 5년, 3년 이런 거 보관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보존하면 무조건 10년 그러면 됩니다. 그러지 말고. 자, 이게 발급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볼까요? 410조. 농지증명 발급받으려는 자, 오른쪽에 경영계획서, 또 영농계획서. 이 영농계획서는 앞에 체험 영농할 때 영농계획서죠, 그죠? 작성해서 누구에게? 시구읍면장에게 발급 신청. 밑에 군수 X, 군수는 아니죠.
자, 그 다음, 경영계획서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고, 예외. 다음에 자는 경영계획서 작성 아니하고 발급 신청할 수 있다. 그 중에 2번이 중요하죠.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한 자. 이 자는요, 맨 끝에다가 이렇게 적어요. 농지 증명 필요. 경영계획서 불필요. 그죠? 농지 증명은 필요하고, 경영계획서는 불필요한 거죠. 그죠? 농지 증명 필요, 경영계획서 불필요. 그 바로 위에다가 농지 전용 협의는요? 농지 전용 협의는 화살표하고 농지 증명 불필요. 아예 농지 증명이 불필요하죠. 협의한 거는 행정청이거든요. 아예 농지 증명 안 받아도 되죠. 허가나 신고는 농지 증명은 받아야 되는데 경영계획서 낼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게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무시하고 맨 밑에 가봐요. 투기 성행 또 우려 있는 지역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자, 넘겨보시고 발급기간 원칙은 며칠요? 7일 동그라미. 이번에 경영계획서 작성 아니하는 경우는 며칠? 4일 동그라미. 전용 허가 받은 거 이런 자들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14일 동그라미. 자, 세 개를 줄을 연결했어요. 7, 4, 14. 줄을 연결했어요. 28이 아니고 14. 다음, 경영계획서 보존기간 몇 년요? 10년. 보존은 10년이죠. 자, 그리고 다음 줄에 소유권 등기 신청할 때 농지증명 첨부. 자, 근데 밑에다 농지증명 없이 등기하면 유효 써두세요. 농지증명 없이 등기해도 유효죠. 그죠? 네. 자, 그 밑에 발급제한은 더 필요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소유주에 대해서 두 번째 건 농지 취득 자격증을 보셨어요.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농사 짓겠다고 경영계획서에서 경영계획서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았어요. 농사 이렇게 짓겠다 경영계획서에서 발급받아서 취득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농사 좀 짓는 척 하다가 쓱 빠져나와요. 야,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농지를 나중에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게 됐다고 판단하면 행정청에서 그거 적발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잠깐 볼까요? 이걸 가지고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단 여기를 한번 보시고 다음에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얼마 이내요? 1년 이내. 자발적으로 1년 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다만 농지 소유자는 여기 해당되는지 알 수가 없겠죠. 법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여기 하나에 해당되면 그 농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응? 당신 농지 지금부터 1년 안에 처분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된다.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 아니죠? 1년이죠. 그죠? 6개월은 바로 밑에 가면 처분 명령 갔을 때 6개월 이내 처분. 그 6개월을 헷갈리게, 그죠? 바꾸는 겁니다. 이건 1년. 어떤 거? 자기 소유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됐다고. 학교 등의 농지를 목적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됐다고. 체험 명령 목적의 농지를 체험 명령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됐다고. 상속 농지는 아까 농업 경영 안 해도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본인은 농업 경영 안 해도 그 농지를 늘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농사 짓게라도 해야 돼요. 그죠?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됐다고.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다 이농하는 자, 1만 제곱미터까지 농업 경영 안 해도 소유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라도 농사 짓게 해야 돼요. 임대를 하든지 뭐든지. 또 경영계획서 내가지고 농지 취득해놓고 경영계획서를 이행하지 않게 되었다고. 이 중에 뭐에 하나에 해당이 됐다고 시군구청장 인정하면, 시군구의 공무원들 인정하면 그 농지를 1년 내에 처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공통 단어가 시군구청장 인정이죠. 아까 그 여러 가지 끝에 시군구청장 인정이라는 말이 다 따로 붙어 있어요. 그죠? 좀 전에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됐다고 시군구의 공무원들이 인정하면, 시군구청장 인정하면 그 농지를 1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자, 또 농지 소유 상한 초과판명. 자, 상속받은 농지 농업평 안에도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2만 제곱미터를 현재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1만 제곱미터 초과했죠, 그죠? 그게 판명이 되면 초과 면적 1만 제곱미터를 처분해야 돼요. 소유농지 전부를 처분해야 한다. 틀렸죠? 아셨죠? 초과